자, 챕터 42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계는 실무상으로 그다음 수험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징계 관련해서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상당 부분이 이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 다투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징계라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는 바로 이 징계의 정당성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징계 관련해서는 매우 실무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실무상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항상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자, 징계의 의미, 법적 근거. 징계란 기업의 경영 목적과 운영 질서를 위해서 근로계약 위반이나 근무 규율, 직장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 불이익 처분을 말하는 것이다. 자, 징계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징계, 그리고 또는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징계,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치 여러분 행정법에서는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 권력 관계 하에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우리 군대 같은 경우 주로 많이 있잖아요. 군대, 교도소 이런 것들을 종래 특별 권력 관계라고 봤었습니다. 이런 특별 권력 관계,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어떤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을 징계를 하는 것이고, 자, 이것이 노사 관계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종래 노사 관계의 어떤 태동은 어떤 신분 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신분관계상 당연히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근로관계에 들어와 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은 인정해 주고 있어요. 일단 징계할 수 있다, 인사권 내에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징계가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기법 제23조 1항에 있는 것입니다. 자, 종류는 뭐가 있느냐? 견책, 경고, 감급, 출근 정지, 징계, 해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징계의 종류는요, 항상 취업규칙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라도 이제 정해 놓아 있고요.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열된 징계가 아닌 징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법적 근거. 자, 문제점. 사용자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 우리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이런 제재 벌인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이 문제된다. 학설은요, 자, 고유건설,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다. 원래부터 그랬었다. 신분 관계가 있었다. 이런 것이에요.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규정이 없더라도 그 당연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아주 옛날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법규범설은요, 노사관계를 규율한 법규범, 최소한 취업규칙. 이 취업규칙이 우리 이번 노동법 공부할 때 처음에 배울 때 법원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법의 존재, 형식, 노동 관행할 때 나왔던 거잖아요. 이 노동 관행 할 때, 자, 법의 존재, 형식, 법원, 이런 법원 뭡니까? 법관이 판단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기대할 수 있는 법 규범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거기에 취업규칙도 있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최소한 취업규칙의 근거에서 징계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것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러한 취업규칙을 인정하고 있는 법규범에 근거해서 따라서 징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약설은, 자, 노사 합의 결과로 징계가 가능하다. 즉, 명시적이든 명시적이지 않은 묵시적이든 처음에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그때 그런 어떤 합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를 고용해 주시면 사용자가 어떤 특별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행하는 징계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계약이, 암묵적 합의에 의한 계약이 있더라는
그런 견해, 그것이 계약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계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이런 징계가 규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판례 때도 판례는 단체 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업 질서와 관련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 이를 취업 규칙에서 해고 등의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취업 규칙에 정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보세요.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래요. 자, 비록 원래 사용자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랑 비슷합니까? 고유권설과 되게 비슷하다. 보겠습니다. 자, 비록 단체 협약에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와 다른 사유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단체 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해서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 이런 표현 이것은 뭐다? 고유권설과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학설에서 본 어떤 평석입니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검토 징계권을 노사합의의 근거로 설명하는 것은 기교적이라 할 것이고 이건 계약설 말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이게 이제 역사를 들여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 규정의 근거도 없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즉 고유권설이지만 그럼 항상 고유권설은 아니다. 고유권설이라고 한다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런 징계 가능하다는 견해로 어떤 논리적 귀결이 되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법 규범설에 따라 법 규범설도 따라 여기도 일정 부분 따라야 해서 최소한 취업규칙의 그런 근거 규정은 있어야 한다는 견해. 이게 바로 고유권설과 법규범설의 절충설이 되겠습니다. 자, 판례도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제한적으로 연료되어 있는 경우 그 이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고 이것이 타당하고요. 실무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자, 원래 그 취업규칙에 견책이나 감봉이라는 게 없고 어떤 비위 사실이 있을 때 바로 정직과 해고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나 감봉 처분했다. 이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설상으로는 고유권설과 법규범설의 절충설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징계 정당성 보시겠습니다. 자, 금기법 제23조 1항에는요, 이런 징계를 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기법 제23조에는 1항에는 징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징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징벌이나 징계나 다르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형벌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징벌은 징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정당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징계 사유의 정당성, 이것은 실체적 정당성입니다. 또는 내용의 정당성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징계 절차의 정당성, 그 다음에 징계 양정의 정당성, 요 세 가지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정당한 이유에는 특히 징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징계 사유, 두 번째 징계 절차, 세 번째 징계 양정, 이런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징계 사유 정당성 보시면 징계 사유의 근거, 통상 이 사유 정당성이잖아요. 징계 사유 근거는 통상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징계 사유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서 비추어서 구체적 판단한다. 무슨 말입니까? 징계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사회 통념상에 비추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만약에 졸업하기 전까지 임신을 하면, 특히 여성인 경우에 임신하면은 징계한다, 뭐 재학 처리된다, 이런 것들은 그게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어떤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헌법상 기본권 제약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징계가 반드시 규정돼 있다 해가지고 곧바로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징계 사유는 어떤 게 있느냐? 보통 근무성적 불량, 업무명령 위반 이런 것들로 징계 가능하다. 근무성적 불량이 뭐냐? 이게 이제 업무 저성과자이잖아요. 이렇게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서 징계 해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정치적 집단적 활동하는 것 징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내에서의 비행, 사업장 내에서 폭행 사건이 연루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횡령 사건 이런 것들 연루되었을 때 징계 가능하다. 자, 그런데요. 사생활 비행 같은 거 있죠. 사생활 비행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 회사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사생활 비행 같은 경우는 회사 이외에서 비위 사실 저지른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요것이 이거는 항상 징계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 시 요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그 사회에서 어떤 직장인이 물을 일으켰다. 뭐 직장인이 물을 일으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직장인이 어떤 회사를 표상하면서 물을 일으켰을 때에는 회사 이미지 실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경우에는 비록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비행 사실이라 하더라도 징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성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명령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고 이후에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 자, 노동조합 내부 간의 어떤 다툼이나 어떤 알력 싸움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할 때 객관적으로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징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징계 절차의 정당성 보시는 것처럼 자, 절차적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건 우리 한번 했었죠. 항상 판례가 절차에 있어서는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되고 없으면 안 따라도 된다는 게 판례 태도이다. 하지만 학설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명기회는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정해진 패턴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절차적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런 절차 규정을 위반해서 징계한 경우 징계의 정당성은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자,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규정 위반. 보통 이 취업규칙에 많이 규정되어 있어요.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항상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이때 이제 여기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측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위원회 자격과 선임 절차에 정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대변해 온 근로자를 징계위원으로 선임해야 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하는 것. 자, 노측 징계위원을 누가 위촉해요? 사용자가 임의로가 마음대로잖아요. 마음대로 위촉하는 것, 이거 허용되지 않는다. 취업규칙에 반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측 징계위원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위촉해가지고 징계에 열었을 경우에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좀 전에 제가 뭘 쳤냐면은 요거 사생활 비행인데요. 요게 어떤 회사를 굉장히 이미지 실추시키는 경우, 제가 이런 기사가 옛날에 있었어요. 2015년도 12월 달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뭐 이런 직원이 있었는데 홍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식한 두 남녀가 차에 탔는데 이게 이 택시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폭행했어요. 아버지뻘 되는 택시기사 폭행하는데 요때 마침 요 택시기사가 그 블랙박스를
뒤로 확 돌렸나 봐요. 뒤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여기 안에. 여기에 고스란히 올려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회사가 이미지가 완전히 먹칠돼 버렸단 말입니다. 이 경우에 이런 직원은 징계할 수 있다. 여기에 원래 요거는 사실은 회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이미지를 먹칠을 했기 때문에 징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최근 판례는 기업별 단위 유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을 구성하기로 정한 경우에 근로자 징계위원회는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자, 이런 근로자 측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 자,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 노측 징계위원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그 따라서 반대는 뭡니까? 노측에서 스스로 징계위원을 선정할 수 있지만 그 징계위원은 외부에서 데려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징계위원 통보는요. 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해야 되는 것이지 징계위원회 개최 전 30분 전에 촉박하게 이루어진 사전 통보, 이것은 부적법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금지. 자, 이렇게 만약에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 경우에 자,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일체 징계는 금지된다. 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쟁의 기간 중에 징계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했다. 이런 징계는 절차 위반으로 절차 정당성이 없어서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제한 조항. 자, 개최 시한을 딱 제한했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서 개최된 징계위원회 징계는 무효이다. 개최 시한을 놓는 경우가 되겠죠. 즉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자, 다만 단체백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하지 않는다 같이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쟁의행위가 종료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징계 시한, 이건 명칭이 시한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징계 시효예요. 시효. 자, 징계 시효입니다. 자, 우리 회사는 징계 시효를 어떤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6개월이 지나면요, 그 6개월이 지나서 그 6개월 전 사유를 통해 그 이유로 해가지고 징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징계할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징계 절차 정당성에 반한다. 이것이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절차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판례는 일관하여서 자, 이런 경우는 자, 절차 거칠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그러나 이런 판례 태도는 절차 정에 반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최소한 소명기에는 부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통설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단체협약상 해고, 협의, 동의 조항 옆에 쓰세요. 페이지 209페이지 일단 써놓으세요. 페이지 209페이지 관련된 이제 페이지니까 나중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것이고요. 자, 페이지 209페이지 보세요. 209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이건 챕터 46입니다. 챕터 46 로마자 2의 3번 보시면 단체협약상 해고, 협의, 동의 조항 있잖아요. 그 옆에 쓰세요. 176페이지. 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176페이지로 돌아오셔서 단체협약상 해고, 협의, 동의 조항 취지는 무엇이냐? 자,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속하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더라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노조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어떤 해고하려고 할 때요. 자, 해고할 때 우리 노조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우리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또는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사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전 협의 조항 동그라미 치세요. 협의.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합의 또는 동의. 판례는요 양자를 달리 보고 있어요. 협의는 좀 결속력이 약해요. 그냥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고 협의가 안 됐다 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정상성 상실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합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판례는요 사전 협의는 의견 제시 기회 부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징계 해고가 이러한 사전 협의 거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정당성 상실하는 것은 아님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런데요 협의가 아니라 합의 또는 동의 조항 위반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협에서 협의라 쓰는 것인지 합의 또는 동의라 쓸 것인지 이게 굉장히 구별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전 합의나 동의 조항을 위반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징계해고할 때 우리 노조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노조와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징계해고 가능하다라고 단협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나 동의 없이 징계해고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 경우에 이곳은 징계 절차에 하자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요 원칙적으로 이런 합의 동의 중요한 거잖아. 따라서 이런 절차 거치지 않은 것은 무효이다. 절차 정당성 흠결로서 무효이다라는 것인데요. 예외가 있어요. 근데 이 주로 예외를 많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예외가 뭐냐? 이런 동의권 남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포기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데 요 때는 동의 거치지 않은 해고도 정당하다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 남용은 나중에 판례 보시면서 이제 그 209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남용은 뭐가 남용이냐? 오기로 동의 충분히 사용자가 서로 대화하려고 하고 합의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합의 동의 거부하고 그런 거부가 오기로 인한 것을 보여질 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남용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징계 절차 위반의 하자 치유 후 재징계 가능하다. 일세부절이 신의치 위반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자 치유 후에 새로운 징계 사유를 가지고서 재징계하는 것 문제 안 되는 것이에요. 다만 동일한 이게 하자 절차 위반의 절차 위반의 하자를 치유했잖아요. 즉 하자 합의 없이 징계해서 무효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투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징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자를 치유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측 징계위원 선정 포기 또는 거부. 판례는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근로자 측 또는 노조 측이 어떤 징계위원 선정 등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거부했을 때 이것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또는 어떤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요. 의견 제출 기회 부여하고 언제가 나와라라고 했는데 스스로 안 나왔을 경우에 이것도 이제 어떤 징계 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징계 양정의 정당성 보시면 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서 재량권 남용 시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 자,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서 자, 양정의 정당성은 쉽게 얘기하면 가벼운 어떤 사안에 있어서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한 처분, 특히 해고 같은 거. 자, 가장 가벼운 그 어떤 비위 사실에 비춰 볼 때 그냥 경고나 또는 견책이나 또는 심지어 정직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굳이 이 근로자를 가장 중한 해고까지 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은 양정의 정당성 위반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심판할 때도요, 이 양정의 정당성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해고 사유는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이게 자체로서 어떤 그 사유 자체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어떤
해고에 이를 정도 가장 중요한 글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에 이르는지 이것을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는 아니야. 너 이건 해고까지는 아니고 중간에 정직이나 다른 징계로 충분해. 이렇게 보면은 부당해고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 부당해고가 돼서 복직명령 해버려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형의 정당성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것이요. 사실은 실무상으로 이게 그 어떤 비위 사실이 해고가 아닌 다른 징벌로 해도 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나 저 같은 공익위원이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님들이 그 약 1시간 정도의 신문 과정을 잘 보고서 그리고 물론 제출한 기록이나 서면들을 잘 읽고요. 여기 전체적 종합해가지고 이 정도는 너무 과하다. 아니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해고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서 약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지는 객관적으로 딱 정해진 어떤 룰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유능한 노무사님들은 그 이제 판단하는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너무 과합니다라는 것을 호소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호소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에 정말 능력을 다 발휘하셔가지고 그 전에 물론 서면도 잘 쓰셔야겠지만 여러분께서 정말 위원들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너무 과하고 또 이걸 직장 잃으면 이분 딸린 가족도 많고 그래서 너무 과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어떤 호소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측은요 이 정도는 충분하다 이 사람의 비위 사실 너무 크다 이 회사에서 도무지 같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잘 설명도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그 정도면 해고에 당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만 유능한 노무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금융기관 같은 경우, 은행권이나 어떤 그런 은행 관련 금융기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지산범죄, 즉 업무상 횡령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심지어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게 아니라 어떤 손님 돈을 일부 뭐 한 100만 원 이렇게 횡령 혐의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막 그 재판 중에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막 해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런 거 보통 이게 혐의 해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런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시켜 버립니다. 특히 엄격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는 그렇고요. 근데 금융기관에서 어떤 직원 간에 폭행 사실이 있다 해가지고 곧바로 해고시켜 버리는 것 이거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징계 양적인 정당성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징계와 재량권 일탈 남용 이건 전체적으로 징계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의 금기법 23조 1항이잖아요.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즉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2조 정확히는 2조 2항이죠. 권리남용 이제 금지 원칙에 따라서 제한됩니다. 이런 징계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재량권 일탈 남용. 자, 피딩기자가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기본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이러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재 타당성이 있어서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 이건 징계권이에요. 자기의 권리예요. 사용자의 권리를 남용, 민법 제2조입니다.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처분은 위협하다고 할 수 있다. 요 파트는 뭐냐? 그냥 이런 징계를 제한하는 하나의 이제 어떤 판단 제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제한 기준 중 하나는 금기법 23조 1항 또는 민법 제2조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것은 민법 제2조에 따른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협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징계의 원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 그리고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맞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사용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뭐 주장하는 것보다는요. 군기법 23조 1항 주장하는 것보다 민법 2조 위반 주장하는 게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군기법 23조 1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민법 제2조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모두 입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의 효과. 자, 당연하게 정당성 없는 징계는 사법성 무효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법원의 지속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심화서 제출 불응에 대한 징계 정당성. 자, 심화서는 뭡니까? 자, 이거는 처음 시예요. 한자입니다. 처음과 끝을 적은 글이에요. 즉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경위서예요. 경위서 어떤 경위였는지 처음과 끝을 다 이제 고하는 것, 다 쓰는 것, 이게 심할서예요. 그런데요, 보통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옛날 분들이 빨리 심할서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말 어투나 그런 뉘앙스 비춰볼 때 반성문수라는 그런 느낌처럼 들리거든요. 그 어른한테 반성문 써 이건 너무 치욕적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된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심할서가 마치 반성문 같은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제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자, 문제점. 시험 규칙에 적용한 심할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해서 근로자에게 심할서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 자, 반성문 의미의 심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업무상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심할서 작성 불응으로 어떤 징계 있을 경우에 그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심할서 작성 관련된 부분이 나왔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징계 사유 정당성 부분입니다. 요것은 자, 징계 사유 반성문 의미의 심할서 제출 명령 요거는 안 된다고 했던 것. 좀 요것을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문제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 판례는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례입니다. 자, A복지관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장소 변경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복지관은 자, 영농합습장 운영 프로그램 시행자로 선정되어서 갑을 지원팀으로 파견했어요. 그 영농학습장에다가 거기서 근무하라 이렇게 파견한 것입니다. 자, 갑은 복지관에서 3, 4km 떨어진 영농학습장으로 출근이 어려워서 이런 파견 근무에 불응했습니다. 그러자 말 안 듣네 라고 하면서 A 복지관이 갑에 대해서 심할서 제출을 명령합니다. 자, 뭐 어떤 처음과 끝을 아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성문을 제출하는 이런 취지예요. 왜 내가 파견 명했는데 불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성문 제출하라 이런 것이었거든요. 자, 근데 다 큰 성애한테 반성문 제출하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치욕적입니까? 그러니까 갑이 불응합니다. 그러자 복지과가 아니라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은 갑에게 징계하죠. 견책 처분에 이제 어떤 징계를 내립니다. 견책 처분. 자, 견책 처분. 그때 갑은 견책 처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합니다. 여기에서 견책 처분이 뭐냐? 보통 견책, 어떤 책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신하라 이렇게 어떤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 취업규칙에 견책 처분 당했을 때는 뭐 임금을 조금 삭감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견책 처분 당했을 때는 어떤 그 승진에 있어서 제한을 둔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이의 처분은 맞아요. 자, 따라서 또 당연하게 징계 처분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갑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고요. 진호위에서 근로자는 패소했습니다. 이런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것이고 중노위도 패소했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소송에서는요 전부 승소했어요. 왜 승소했느냐? 판례는요. 자,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 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게 심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그 심할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뜻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무엇을 침해한다? 요거 이겁니다. 양심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의서 작성을 하도록 하는 그 규정 자체가 그 위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심의서에 단순하게 경위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반성문 의미의 심의서인 경우 그때는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위반이 되어서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심의서 제출 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에 불응하자 내린 견직처분은 역시 무효이다. 이것이 판례 태도였습니다. 검토. 징계권자의 징계도 헌법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의서 제출 명령의 징계 처분이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면 이러한 징계 처분은 부당한 명령이다. 이처럼 심의서 제출 명령 불복의 사유를 징계 사유 또는 징계 양정이 가중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게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검토로 제가 뽑아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징계위원 개최 30분 전 통보. 이거 징계위 개최할 때는요 상당한 시간을 두고 통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유를 가지고 내가 징계당하는 것인지를 알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즉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30분 전에 통보해버리면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게 문제였던 판례입니다. 자, 보시겠어요? 문제점. 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 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징계 대상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변명과 소명자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징계 절차를 위배해서 한 징계 해고의 효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자, 징계 규정에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과 변명 그리고 소명자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아까 뭐였습니까? 시기와 방법에 대한 어떤 절차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어떻게? 징계위원회 개회 30분 전에 통보한 것입니다. 너 징계 열릴 거니까 올라와. 30분 뒤에 올라와. 이것이에요. 이때 한 건물이었습니다. 한 건물에서 자, 밑층에 있는 김복동 너 징계할 거니까 30분 뒤에 올라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통보를 적법한 통보로 볼 수 있는지, 만약에 적법하지 않은 통보를 한다면 절차 위반으로서 징계는 그러한 징계는 무효가 되겠죠. 부당한 징계가 되어서. 판례는요. 징계회 개최 30분 전 통보 사례입니다. A회사는 갑, 을, 병에게 징계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어요. A회사는 갑 등의 징계위 개최 30분 전에 개최일시 장소를 통보했습니다. 갑은 여기에서 진술 거부하고요. 병은 진술해버렸어요. 갑은 그 앞에 가서 이건 부당하다라 하면서 진술 거부하고 돌아왔고요. 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명을 했단 말입니다. 자,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 없이 징계위 진행되었고 갑 등 모두 징계로 퇴직 처리, 징계 해고예요. 처리되었습니다. 자, 갑 등은 징계위 개최 및 장소에 대한 통보가 징계위 개최 불과 30분 전에 불과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측 징계위 불과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 없이 한 징계, 요 두 개 때문에 이러한 징계는 결국 무효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1심과 2심은 갑 등 모두 패소했다. 이유는 30분 전이나 1시간 전이나 일단 올라오라고 했었고 본인들은 모두 올라갔어요. 자, 그 징계위원회 앞에 가서 충분히 자기의 변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갔다. 이것 때문에 패소 판결을 했고요. 병은 스스로 진술했기 때문에 소명한 거 아니냐. 따라서 이미 진술기에 부여됐기 때문에 역시 패소. 이렇게 했다가 3심에서 이게 뒤집어집니다. 갑 등 모두 승소 판결을 내려졌어요. 즉 갑, 을 뿐만 아니라 병도 스스로 진술까지 한 이 병에 있어서도 요때도 요 절차, 징계 절차 부당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자,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해 근거를 둔 징계 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해서 변명과 소명자로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 절차 위반해서 징계 해고할 때면, 즉 징계위원회 구성에 노사 동수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안 시켰다 이거예요.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 사유가 있는 여부 관계없이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 이렇게 보았던 것이고요. 이게 아까 주장 중에서 두 번째였던 것이죠. 노동조합자 징계위원 없이 한 징계 무효. 자, 요거 인정. 다음 30분 통보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징계 규정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해서 변명과 소명기에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이게 종전 이제 규정이 있냐 없냐 가지고 구별하던 판례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특이하니까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없다 하더라도 변명과 소명제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징계 규정이 규정한 사전 통보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게 기본 리딩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징계위원회 개회되기 불과 30분 전에 통보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촉박한 통보는 징계 대상자로 하여금 사실상 변명과 소명제로 준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어서 적법한 통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검토 보시면 징계권 행사를 위해서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역시 갖춰야만 정당한 징계권 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징계권 절차 정당성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징계는 당연하게 부적법하다. 따라서 무효이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판에는 그 이제 포스코 사례라고 해가지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충분한 소명한 경우 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 자, 2015도 54759 판례, 제가 이걸 실어놨었어요. 놨다가 요번 판에 삭제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리딩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렇게 본 일부 사례가 있을 뿐이라서 여러분 헷갈릴까봐 여러분 이것만 알고 기본적인 틀만 알고 가시면 된다라는 취지에서 종전 헷갈릴 우려가 있어서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제 그 카페에다는 올려드릴게요. 자, 삭제했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